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리맨 여정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는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뽑은 뉴스는 YTN의 낼 수 없는 서류 요구까지 속 터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라는 뉴스를 오늘의 토픽으로 뽑아봤는데요. 저한테 많은 질문들이 하나가 그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손실보상 받을 때 확인보상 들어가고 있는데 필수 서류가 손익계산서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손익계산서를 자영업자 입장에서, 특히 간이가세 입장에서 출력하기가, 뽑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복식부기 의무자들이 사실 나오는 서류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세하신 분들은 매번 말씀드렸죠. 손익계산서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런데 왜 정부는 손익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할까? 자,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중소벤처기업부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손익계산서의 경우 복식부기에 기반을 둔 완벽한 서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가 인정하는 수준으로만 작성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치고 팔짝 뛰겠죠. 도대체 세무사가 인정하는 수준으로의 세금 손익계산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손익계산서 얘기하면은 당연히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손익계산서를 당연히 떠올리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들이 하는 게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재무제표에는요 5가지가 들어가요.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 손익계산서를 생각하지. 그 누가 세무사가 이렇게 써갖고 쓱 날인해서 나는 이러한 어떤 손익계산서를 누가 생각하냐고요. 그럼 이거를 미리 조금 고지를 정확하게 하던가. 지금도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 내가 손실보상을 확인보상 들어가는데 손익계산서 갖고 와. 그럼 그 한번 여정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세무사를 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손익계산서 사인 받으려면 세무사 가야 돼요. 자, 세무사 가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는 데도 있고요. 또 한 데는 되는데 수수료 비용, 기장 비용 내세요 라고 해서 몇십만 원 요구하는데 대부분 요구하죠. 당연히 수수료 받아야죠. 자, 2가지 케이스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데는요, 당연히 이제는 본인이 여기랑 계약을 안 한 거고, 그 자영업자랑 기장을 안 했는데 굳이 할 의무가 없는 거죠. 자, 요 내용 보겠습니다. 요 기사를 하나 볼게요. 이거는 보시면 텍스워치라는 우리 기사인데요. 확인보상 손익계산서 없다면 신청 불가라는 기사입니다. 그럼 여기에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써져 있죠. 자, 요 한번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세무사에게 찾아가 서류 작성을 요구해도 거절당한다. 해당 세무사무소는 기장을 맡기지 않고 손익계산서 서류 작성만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에 날인해 줄 수 없다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 누가 세무사가 본인이 계약한 데도 아니고 본인이 서류 작성하지도 않은데 서류에 날인만 한다?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래서 세무사무소 가도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무사들끼리 이 이슈가 이제 공론화돼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초반에는 세무사들도 이게 뭔 얘기여서 몰랐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뭐 중기부에서 그런 걸 띄워와? 그러다가 지금은 워낙 이게 이슈화돼서 세무사들도 다 알아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찾아가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기부가 얘기하는 세무사가 그냥 날인한, 세무사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작성을 해서 거기서 사인을 받아오는데 그걸 이제는 해줍니다. 세무사들이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기장 계약을 안 한데라도 이렇게 여러분 거를 보면서 이제 해주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해결이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세무사한테 이렇게 세무사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그냥 간략하게만 만들어서 사인만 하면 된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수료입니다. 단순히 세무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보고서 간략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장이라는 걸 해야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그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손실계산금 최저가 10만원이죠. 그죠? 근데 수수료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예요? 어떤 분들은 20만원 부르고 또 어떤 데 가면 70만원 부르죠. 내가 받은 돈이 만약에 10만원인데 수수료가 20만원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실을 너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손실보상의 확인보상 이 제도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게 사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띄워와라? 제가 처음에 공문 받고 놀랐다 그랬잖아요.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말이 돼? 수수료 내야지.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수수료 내셔야 되는데 그 몇십만 원일지도 모르는데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너무 현실을 모른다. 자,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여러분 꼭 아셔야 될 이슈입니다. 답은 드렸죠. 그래서 뭐다? 세무사가 인정하는 수준으로만 작성해서 내시면 된다. 근데 그 수준이 과연 어느 수준인지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제도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임금 명세서예요. 자, 이거는요 국민일보 뉴스입니다. 직원 한 명 사업장도 19일부터 임금 명세서를 줘야, 이런 기사인데요. 자,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19일부터는요 여러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분들 직원을 한 명이라도 뒀다 그러면 임금 명세서를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임금 명세서가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뭐 월급 주면 통장에다 입금을 해줬죠? 안 돼요. 이젠 카톡이나 문자라든지 아니면 서류라든지 이 사람의 임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요 최대 과태료 500만원 내셔야 됩니다. 자, 임금 명세서는 제가 봤을 땐 엄청나게 후폭풍이 장난 아닐 겁니다. 정말로 내가 장담하건대 이거 후폭풍 지금은 잘 모르시죠? 19일부터 들어가거든요. 이거 후폭풍 장난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실보상 때도 제가 예상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임금 명세서를 어떻게 띄워주냐고요. 그거를 기장을 세무사랑 계약을 안 하실 텐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영세하신 분들은, 간이가세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세무 기장을 맡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해주니까. 근데 간이가세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임금 명세서 이 이슈는요, 제가 19일날 오픈하고 나서 디테일하게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솔루션을 드려야죠. 여의도 정리맨 채널은요 단순히 이렇습니다라고 끝나진 않죠. 팩트 있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또한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한 가지 조금 다행인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이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이걸 발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를 합니다. 근데 아직은 뭐 신문에 보면은 배포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배포를 안 했어요. 19일날 오픈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19일날 그 프로그램 써보고 나서, 제가 일단은 써보고 나서 여러분 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굳이 돈 안 들이고 여러분께서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임금 명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일단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과태료 안 내셔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거를 나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케이스일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일용직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제로 썼던, 근데 이게 사실 근로자거든요. 고정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한테는 임금 명세서를 이제는 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럴 사유가 생기는데, 만약에 내가 이분을 그만 나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악한 마음을 먹고 이 제도를 악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신고하는 거죠. 나 지금까지 임금 명세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임금 명세서를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발급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배포를 하면 제가 그걸 써보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19일날 배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이슈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토픽을 제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옆에서 계속 제가 여러분 장사하는데 힘드시죠. 장사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 옆에서 좋은 정보도 드리면서, 또한 알람 타임에 맞춰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알람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림의 여정, 어찌다 보니까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채널이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사실 이제는 재테크, 동기부여 아니면은 자기개발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쪽으로 이제는 컨셉을 잡았었고요. 계속적으로 또 할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재테크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은 소상공인 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뭐 구독해주세요라는 게 인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복을 드리는 게 마지막 인사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 그게 바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더 잘 되실 거예요. 지금 어렵나요? 아니요. 여러분 더 잘 되실 겁니다. 대박 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한 대로 장사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된다, 할 수 있다 마인드.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더 행복하십시오. 더 건강하십시오. 가족 모두 더욱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더 부자 되시고요. 더 대박 나십시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림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